좋아, 다시 시작해. 하드코어 마인크래프트 스카이블록에서 100일을 생존했어. 근데 잠깐만. 이 영상의 날들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영상에서 내 소리에 대해 미안해. 실제로 목소리를 되찾고 있는 중이야. 정말 심한 감기를 앓았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면 그게 이유야.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정말 감사해. 큰 도움이 돼. 그럼 영상 시작할게. 좋아. 첫째 날에 이 작은 섬에서 첫날. 끝없는 공허 위에 떠 있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위쪽 두 겹의 흙을 파기 시작했어.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무를 베었어. 그리고 묘목을 기다렸어. 묘목을 얻은 후에 심었어. 그리고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작업 중에 스스로 결정했어. 하드코어 스카이블록이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실수로 용암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첫날에 거의 끝날 뻔했고 게다가 배가 고파서 재생할 수 없었어.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조금 일해서 자갈을 캤어. 그래서 섬을 조금 확장할 수 있었어. 이제 이 섬에 대한 내 아이디어를 설명할게. 중간에 메인 광장처럼 보이는 구역을 만들고 싶었어. 계단으로 둘러싸인 정사각형 모양, 큰 사각형 그릇처럼 생긴 곳. 그 계단 위에 작은 플랫폼이 있고 농장이 있어. 나무 농장과 기타 등등. 그 아이디어를 고수할 거야. 확장 후에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확장 후 흙을 모두 돌로 교체했어. 발전기 주변의 흙을 돌로 교체했어. 작은 밀 농장을 시작했어. 빨리 자라길 바랐어. 지금처럼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씨앗 하나를 심은 후 점점 어두워졌어. 그래서 밤새 돌을 캐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다른 할 일이 없었으니까.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2일차 아침이 되자 꽤 많은 돌을 캤어. 그래서 그것들을 슬랩으로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요 섬이 얼마나 큰지 만족할 때까지 그 다음 계단을 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상층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건 많은 자갈이 필요할 것 같았다. 슬래브를 놓은 후 필요한 높이까지 묘목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내 자갈 생성기 주변의 작은 영역을 확보했다. 생성기. 밤이 오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섬에 무언가가 나타나기로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안 좋아 보인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건 임시야. 그리고 나만의 발광베리 농장도 만들었어. 새로 자란 나무에서 나무를 좀 잘랐어. 하지만 곧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작은 벙커 안에 숨었어. 밤새 돌을 캐고 있었어. 스켈레톤이 스폰되길 바랐어. 그래서 아침이 되면 스켈레톤이 타버리고 뼈가루를 얻을 수 있길 바랐어.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운이 별로 좋지 않았어. 아침에 은신처를 나왔을 때 밤새 글로우베리가 하나 자란 걸 봤어. 그걸 보고 정말 기뻤어. 왜냐하면 지금 그건 내가 완전한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그걸 수확해서 먹었어. 그리고 나무에서 마지막 나무 조각을 잘랐어. 사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나무가 썩기를 기다리는 동안 계단을 조금 확장했어. 근데 나무로 돌아갔을 때 얻은 건 묘목들 뿐이었어. 그래서 식물 심고 계단 작업으로 돌아갔어. 많이 진전됐어.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어. 사실 엄청 클 거야 하지만 첫 번째 계단층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어. 곧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은 전력 질주도 못해. 음식을 구할 방법도 없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서 조약돌 상자로 돌아갔다. 하루 종일 조약돌을 캤다. 오늘 밤을 기대하며 스켈리가 나타나 아침에 타버리기를. 그래서 농장에 뼈가루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결국 밤이 되자 스켈리 보이가 상자에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재빨리 처리했다. 모든 고생 끝에 뼈 하나를 얻었다. 4일째 아침, 엔더맨을 찾으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거미와 두 스켈레톤의 잔해를 발견했다. 뼈 3개를 얻어 뼈가루로 만들었다. 농장에서 작물을 키우는 데 사용했다. 밖으로 나가 무한물 공급원을 만들었다. 그냥 만들었고 어쨌든 매우 유용하다. 그 후 밀을 빵으로 만들어 먹었다.
하지만 아직 회복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사과를 얻으려고 나무를 베었어. 그리고 계단 첫 번째 층을 완성했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꽤 괜찮아 보였어. 층을 다 만든 후에 화로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무를 녹였어. 그걸로 횃불을 만들 수 있었어. 밤에 나무가 자라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서 지금 4일째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지금 내 것 빼고. 조약돌 들어봐. 이 100일 동안의 첫 번째 목표는 몹 그라인더 만들기.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것 하지만 먼저 많은 조약돌이 필요해. 그래서 4일째 나머지 시간과 5일째 전체를 이 지긋지긋한 블록을 캐는데 보냈어. 몹 농장을 만들 만큼 충분히. 마침내 6일째 아침이 되자 농장을 시작할 만큼 자갈을 충분히 모았다. 이제 기본적인 몹 농장의 표준 레이아웃 디자인을 선택했다.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완벽히 작동할 거다. 어차피 몹이 스폰될 다른 땅도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7일째가 되자 농장의 구조가 완성됐다. 하지만 함정문을 만들 나무가 아직 많이 필요했다. 안에 그리고 7일째. 밀을 키우고 마침내 재생. 거의 일주일 동안 2개의 심장으로 다시 강해진 느낌. 너무 강해서 스켈리를 공격.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한 방이었어. 스켈리 소년을 처리한 후 그의 유해를 사용해 나무를 키우고 잘랐어. 그리고 더 많은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끔찍해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 내가 숨어 지내던 구조물. 지난 밤들. 조약돌 생성기를 새로운 장소로 옮겼어. 임시로. 공간이 덜 복잡해지도록. 그리고 밤이 되자 그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어. 그리고 밤새 채굴했어. 아침까지 나무가 자라길 바라면서 8일째 아침이 되자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 스켈리를 죽이고 뼈가루 6개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나무가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몹 스포너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결국 농장의 절반을 부숴버렸어. 그래서 정말로 좋은 하루가 아니었어. 어쨌든 올라가서 내가 가진 모든 트랩도어를 설치했어.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야. 그리고 몹을 아래로 밀어내는 공간마다 물을 채웠어. 결국 망치고 판이 물에 잠기게 됐어. 그래서 농장이 다시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내려가서 흙을 다 제거했어. 더 나은 작은 농장을 만들려고. 매 이 초마다 작물을 잃지 않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게 나빠 보이는 거 알아. 걱정하지 마. 확장할 때까지 임시야. 하지만 그러려면 나무가 좀 필요해. 하지만 함정문을 만들려고 나무를 쓰고 있어. 처음부터 나무가 거의 없는 상황이야. 이게 딜레마라는 거 알겠지? 나무가 자라서 함정문을 8개 더 만들었어. 그래서 꽤 괜찮았어.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다니며 묘목을 몇 개 더 심었어. 왜냐하면 나무 얻는 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 그 다음에 작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냐하면 지금은 돌을 더 캐고 싶지 않았거든. 더 이상 자갈을 캐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 묘목들이 자라기를 원했어. 그리고 9일째는 훨씬 더 좋은 날이었어. 바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랐어.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덧문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돌아다니기로 했어. 내 섬의 가장자리를 뒤지면서 뼈가 떨어졌는지 확인했어. 없었어. 그래서 덧문을 놓으러 올라갔어. 그리고 내려왔을 때 나를 위해 또 다른 다 자란 나무가 있었다. 운이 여기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무를 베었다. 그리고 계단의 2번째 층을 작업하기로 했다. 더 많은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상대로 계단을 잠시 작업한 후 2그루의 나무가 더 자랐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바로 베었다. 이제 덧문 14개만 더 필요하다. 잠시 동안 나무가 더 자라기를 기다린 후 낚싯대를 만들기로 결심함. 근데 물이 충분히 넓지 않아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음. 그래서 그냥 나중에 쓰려고 상자에 넣어둠. 그리고 내 메인 섬 주변에 섬이 4개 더 있다는 걸 깨달음. 하나는 정글 나무가 있는 섬, 하나는 루스트 나무가 있는 섬, 그리고 하나는 버섯섬, 그리고 늪지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잘 알아볼 수가 없었어. 어쨌든 나는 아침에 늪지대로 다리를 놓기로 결심했어. 첫 번째로. 그래서 나는 밤새 다시 광질을 했어. 아침에 출발했어. 끝없이 이어지는 공허를 조심스럽게 다리를 놓으며
첫 번째 새로운 섬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로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사실. 내가 없었던 건 이 섬에 있던 덩굴과 수련이뿐이었어. 지금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어. 어쨌든 내 섬으로 돌아왔어. 필요한 마지막 나무 조각들을 가져왔어. 마지막 함정문을 만들기 위해. 몹농장을 위해서. 그리고 끝. 이제 완전히 작동하는 몹농장이 생겼다. 그래도 오늘 하루에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밤 대부분을 농장에서 보냈다. 농장에서 밤을 보냈다. 11일 아침에 농장을 돌봤다.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를 모두 베었다.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섬의 두 번째 층을 작업하기 위해. 바로 여기서. 그리고 나도 몹농장 몇 번 쳐봤어. 어차피 해볼 만하니까. 섬 확장 작업을 했어. 하루 종일. 이 시네마틱 장면이 나오는 동안 첫 번째 나무층에 대한 계획을 말해줄게. 보면 폭이 5칸이야. 그래서 그 중간에 섬의 내면 전체를 따라 나무를 심을 수 있어. 그게 내 나무 농장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진 나무 농장을 많이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야. 좀 멍청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2층에 대한 내 계획이야. 그리고 3층에는 다른 걸 올릴 거야. 뭘 올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내 나무를 다 태운 후에 밤새 나무를 키우고 자르면서 시간을 보냈어. 내일 확장을 끝내려고 했어. 하지만 유령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다시 내 작은 구멍에 숨었어. 충분한 실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침대를 만들고 마침내 11일 밤에 처음으로 잠을 잤어. 12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두 번째 층을 마무리했어. 모든 나무를 놓은 후에 주위를 돌아봤어. 흙을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배치. 완벽하게 간격을 맞춤.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보이도록. 그리고 마침내 13일 아침. 섬의 두 번째 층이 완성됨. 마침내 멋진 나무 농장이 생김. 그리고 이제 섬의 중앙 지역. 나무와 흙으로 과밀하지 않게 됨.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나무를 녹여 석탄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며 곳곳에 횃불을 설치함. 스포너밖에 몹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횃불을 설치한 후 그라인더 안에 모든 몹을 처치함. 그 안에 마녀 2명이 있는 것을 발견함. 나중에 마을 주민을 얻기 위해 이 중 하나가 필요함. 그래서 마녀 1명을 잡는 지루한 과정을 시작함. 그리고 엄청 짜증나고 동시에 무서웠어. 결국 하나를 분리했어. 스포너에 있는 몹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건 좀비 주민, 그리고 황금 사과. 궁금하지? 스카이블록에서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카메라 밖에서 한 기술인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가? 아니, 지금 내도에 들어가서 금 농장을 만들려고 해. 아주 간단해.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을 나중에 하고 이 스포너를 농사 짓고 싶어. 더 좋은 갑옷을 얻으려고 해. 그리고 철검도 떨어졌어. 마녀를 분리하면서. 그래서 꽤 괜찮았어. 어쨌든 몇 마리의 몹을 잡고 나서 더 좋은 갑옷은 얻지 못했어. 감자 찾음. 그걸로 감자 더 많이 만들. 이제 주된 음식이 될 것임. 수확한 후 잠자리에 들었고 14일째 되는 날 일어나서 스모커 만들. 감자 요리하는 데 도움되게 몇 개 요리한 후 저장 공간 정리 시작함. 모든 저장 공간 정리함. 모든 게 하나의 상자에 다 쑤셔 넣어져 있어서 정말 신경이 거슬렸어. 나는 이 게임에서 저장 공간에 관해서는 깔끔 떠는 성격이라서 완전 정리한 후에 섬을 좀 더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했어. 왜냐하면 남은 조약돌이 좀 있었고 지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어. 이곳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결국엔 발전이지. 확장 작업을 끝냈을 때쯤 하루가 끝나서 잠자리에 들었어.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지? 금 농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만들 계획이었어. 근데 개풀이 내 목숨을 구할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 뭔가 정말 잘못되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필요한 자원을 모으기로 결심했어. 빠르고 효율적인 기본적인 금 농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모으기로 했어. 그래서 다음 3일 동안 돌을 캐고 나무를 계속 베었어. 17일이 끝날 때까지
농장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모았어. 그리고 좀비한테서 처음으로 철개를 얻었어. 그것도 꽤 멋졌어. 그래서 18일부터 22일까지 내가 또 다른 포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켰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지. 괜찮아. 설명해 줄게. 내 거대한 뇌를 사용했어. 다들 알잖아. 물론 농담이야. 용암과 나무를 사용해서 켰고, 그리고 붐. 이제 내도에 도착했어. 근데 여기 또 다른 포탈이 있었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탈. 아마도 그냥 맵의 일부인 것 같아. 여기 아래 상자에 화염 충전이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포탈을 점화하는 데 사용했어. 그리고 배웠어. 돌곡괭이로 금 블록을 캘 수 없다는 것을. 왜 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작은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리고 금 농장을 시작했어. 잘 작동하길 바라면서 첫 시도에서 잘 되길. 뛰어내리게 하려면 약간의 격려가 필요했어. 하지만 이게 정말 효율적이었어. 하지만 30명의 피그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 정말 무서웠어. 몇 명이 죽은 후에 더 이상 살아있는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되었어. 그들의 유해를 수집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방패를 만들었어. 그리고 다시 네더로 돌아갔어. 포털 주변에 작은 기지를 확보하려고. 몇몇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나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는 플랫폼을 낮췄어. 돼지들이 떨어져 죽는 곳. 2블록 낮췄어. 최대한 많이 죽도록 하기 위해. 갑옷을 입고 있어도 농장이 더 좋아졌어. 이걸 봐. 조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피그맨이 나를 때릴 수 있어. 하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지금까지 가장 쉬운 금의 원천임. 내 말은 특히 아래에 호퍼 시스템이 있으면?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어서 그래. 약탈을 한참 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밤이었음.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고 23일째 되는 날 기분이 매우 좋았음. 우리는 이제 몹 농장과 금 농장을 가지고 있어. 드디어 좋은 재료들을 얻기 시작하니까 꽤 괜찮은 기분이 들었어. 좋은 재료들이라고 말했을 때 어쨌든 스카이블록 기준으로 좋은 거야. 황금검을 녹여서 금 조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조각들을 주개로 제작했어. 그걸로 황금 사과를 몇 개 만들었어. 물론 많지는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중에 금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서 더 많이 만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좀비 주민을 찾는 게 목표야. 그리고 마녀 하나 더. 내 마녀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스포너에서 몹들을 때리면서 보냈어. 둘 중 하나가 스폰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한참 동안 몹을 죽이고 나서 결국 마녀 하나가 다시 스폰됐어. 그리고 나는 그 마녀를 다시 가뒀어.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좀비 주민이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마녀를 발견했다. 그리고 좀비에게서 철 2개를 더 얻었다.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내 좀비 주민.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빨리 꺼냈다. 그리고 배에 가뒀다. 그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약화의 무략을 던져.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 그들은 자주 무략을 던지지 않아. 그리고 던질 때 마녀와 3블록 이내에 있어야 해. 던질 때 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헤로움의 무략도 던질 수 있어. 그 무략은 세아트에 피해를 줄 거야. 그래서 정말 위험해. 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어. 그래서 거기 앉았어. 포션을 하나씩 계속 마셨어. 마침내 약화 포션을 맞았어. 그리고 좀비에게 황금 사과를 줬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 왜냐하면 이 남자가 다시 정상적인 주민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몹 그라인더를 몇 번 쳤어.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 부츠를 신은 스켈리톤을 봤어. 그 남자는 정말 멋졌고 난 몰랐어. 그들이 그런 장비로 스폰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를 죽였지만 안타깝게도 다이아몬드 부츠는 얻지 못했어.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저기 있는 마을 주민이 요리하는 동안 생산적으로 보내기로 했어. 그래서 좀 더 진전을 이루기로 했어. 섬을 더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마침내 마을 주민을 치료하는 업적을 달성했어. 그래서 그를 보러 급히 갔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존재를 봐. 너무 좋아.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플루퍼야. 위대한 플루퍼, 너는 이제부터 내 갑옷 제작자가 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내가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거야. 철 5개 중 2개만 가지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작정 도살하는 거야. 무방비한 몹들을 무수히 많이. 내가 원하는 전리품을 떨어뜨릴 때까지. 잠깐 또 다른 좀비 주민이 있어. 보트에 태워야지. 아니 안 돼. 스위핑 엣지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다른 하나를 소환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실수로 네더에 가뒀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루 종일 그 그라인더에서 놀았어. 철개 하나도 못 얻었어.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 스카이 블록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기억나는 유일한 방법은 피글린이었어. 피글린이 거래할 수 있어. 그래서 금을 많이 모아야 해. 그래서 그걸 위해 농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철 문제는 해결된 거야. 맞지? 그래서 2가지 목표를 가지고 네더로 급히 갔어. 금 최대한 많이 모으고 싶었어. 그리고 최대한 많은 철을 거래하고 싶었어. 네더에 도착했을 때 좀비 주민을 죽였어. 그를 치료하고 데려오는 건 시간 낭비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였어. 어쨌든 내 목표는 금을 잔뜩 모으는 거였어. 그리고 피글린을 배에 태우는 거였어.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거래하려고 했어.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약 20분 동안 피글린들이 배를 치다가 이상한 이유로 죽은 후에 배에 떨어져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대신 건초 더미를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봐봐. 효과가 있었어. 첫 시도에 성공했고 바로 거래를 시작했어. 그리고 금 40개 정도를 거래한 후 결국 철 조각 65개를 얻었어. 그걸로 철 주개 7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2개 더 많아. 결론적으로 이 계획은 꽤 성공적이었어.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서 돌을 녹여 폭발로를 만들 준비를 했어.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설치해서 이 사람에게 직업을 줬어.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 가장 중요한 것. 마을 주민들과 거래할 때 에메랄드를 잊고 있었어. 게임에서 유일한 화폐인데 그냥 깜빡했어. 갑옷을 거래하려면 에메랄드가 필요해. 그러니까 용광로의 목적은 지금은 쓸모없게 됐어. 그래서 급하게 퇴비통을 만들어서 그를 농부로 만들었어. 에메랄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파퍼스. 그 시간 동안 네더에서 보낸 시간이 다 낭비였어. 아니, 아직 용광로가 필요해. 2번째 주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아직 쓸모가 있을 거야. 어쨌든 작물을 수확한 후 주민과 거래했어. 어두워져서 하루를 마감했어. 29일에서 30일에는 더 많은 조약돌을 모았어. 섬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함. 좀 더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함. 30일째가 끝날 때쯤 계단을 모두 완성함. 새로운 생활 공간의 한쪽을 시작함. 새로운 생활 가능한 지역의 한쪽을 만듦. 확인. 다음으로 다른 섬들로 뻗어나가려고 함. 그 섬들에 유용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함. 눈 덮인 스프루스 섬으로 이동 시작. 다리를 나무로 만들기로 결정함. 그렇게 하면 끝나고 나서 그냥 태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 남아있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내가 본 조약돌처럼 말이야. 내가 보기엔 꽤 천재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어쨌든 태우지 않았어. 섬에 도착했는데 호박이랑 눈이 있었어. 그래서 눈을 다 모았어. 나중에 눈 골렘을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섬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만들려고. 그리고 자수정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 혹은 정동석이나 뭐라고 부르든지 섬 옆에 그냥 있는 거야. 하지만 정말로 그가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그걸 약탈하러 가지 않고 가문 비나무에서 묘목이 떨어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 결국 하나도 얻지 못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섬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섯섬으로 갔다. 출발하기 전에 침대를 챙겼다.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길을 잃고 싶지 않았다. 유령 같은 것이 공격하는 것과 함께. 어쨌든 섬에 도착했다. 섬은 버섯으로 덮여 있었다. 침대를 내려놓고 잠에 들었어. 31일째 되는 날 버섯과 흙을 수확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를 보관했어.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
섬의 중심을 정리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엉망이었거든. 정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몇 가지를 옮겼고. 봐. 이걸 봐.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지 봐. 그래. 마을 주민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임시 구조물 중 하나일 뿐이다. 잠시 동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궁금할 것이다. 조약돌 생성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지하 플랫폼을 만들었다. 조약돌 생성기를 저장하기 위해, 저장소와 물 공급원을 위해. 그래서 위쪽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거기 아래 꽤 아늑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몹농장을 몇 번 쳐봤어. 좀비한테 공격당했어. 그리고 그냥 잠들었어. 이제 바쁜 날들이 다가와. 있잖아. 네더로 가서 둘러보기로 했어. 왜냐하면 렌더 거리. 이전보다 더 높아졌거든. 그리고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추가적인 네더 섬들을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요새로 가는 게 같이 있을 것 같았어. 거기에 멋진 것이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 블레이즈 스포너를 기대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우스톤과 네더와트만 있었어. 여기에는 정말 별로 없었어. 사실 꽤 실망스러웠어. 그래서 모든 물건을 가져갔어. 집으로 돌아가서 상자에 다 넣었어. 이제 두 번째 주민을 데려오는 작업을 해야 해. 그래서 두 번째 마녀와 두 번째 좀비 주민이 필요해. 스포너에서 한참 동안 좀비를 잡은 후에 마녀를 얻었어. 그리고 좀비 주민이 동시에 스폰되었어. 하지만 불행히도 좀비를 죽여야 했어. 그래도 괜찮아. 결국 마녀를 가뒀으니까. 거의 죽을 뻔했을 때 그 후에 잠자리에 들었어. 현재 상태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마을 주민 같은 마을 주민을 좀비에게 다시 좀비 마을 주민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도록. 하지만 아침에는 다시 몹을 때리러 갔어. 스포너에서 몹을 때리러. 마침내 좀비 마을 주민이 스폰될 때까지. 그래서 그를 풀어주고 보트에 가뒀어.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과정을 시작했어. 내가 개풀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네더로 가서 좀 가져오려고 했어. 그러다가 여기 있는 피그맨한테 거의 죽을 뻔했어. 진짜 엄청 무서웠어. 어쨌든 금을 좀 캐서 이제 그를 치료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말 그대로 약화 포션을 얻으려고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완전히 실패해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계속했어. 아침에 드디어 마을 사람을 치료했어. 이제 시간을 좀 때워야 했어. 그래서 감자를 수확하고 요리했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 며칠 동안. 일어나서 마을 사람을 확인했어. 완전히 치료돼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 그래서 빨리 갑옷을 만들어주고 마을 사람들을 레벨업시키는, 그리고 가능한 많은 에메랄드를 모으는 긴 작업을 시작했어. 그래서 수확하고 키웠어. 며칠 동안 농작물 수확, 마을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 농장도 조금 확장함. 그리고 떠돌이 상인도 나타남. 그래서 좀 멋있었음. 필요한 건 없었지만 뭐. 이 외로운 곳에서 친구가 생기는 건 좋음. 가끔씩 친구가 있는 건 좋은 일임. 어쨌든 40일째 된 다이아몬드 갑옷을 에메랄드 하나로 거래함. 말도 안 되는 거래. 믿기지 않아서 다 가져가고 바로 완전 장비 갖춤. 이거 봐. 완벽하지 않네. 이걸로 나 못 건드림. 봐봐. 어쨌든 멋진 장비 사고 나서 흙 다 파내고 잠자러 감. 다음 날에는 확장 작업 더 함. 왜냐하면 확장이 필요했으니까. 마을 주민들을 집에 데려오고 싶었어. 더 번식시켜서 다이아몬드 도구와 무기를 더 많이 거래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틀 동안 나무를 부수고 나무를 놓기만 했어.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 멋져 보였지. 43일 중반쯤에 세 번째 층이 마침내 완성됐어. 섬이 꽤 커지기 시작했어. 나무 몇 그루를 다시 심기 시작함. 마을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계획 세움. 44일째 되는 날, 그들의 집을 짓기 시작함. 사실 집은 아님. 약간 구역 같은 곳임. 결국 감옥처럼 보이게 됨. 하지만 지금은 이걸로 충분함. 어쨌든 이제 성가신 것들을 잡으러 가야 함. 이 남자들을 데려가서 새 집으로 옮겼어.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그들은 움직이길 싫어했거든.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결국 억지로 밀어서 데려갔어.
결국 하루가 끝날 때쯤 둘 다 그 안에 넣었어. 그리고 침대 3개를 만들었어. 두 마을 사람들 각각 하나씩. 그리고 곧 3번째 주민을 위해 하나 더. 그들이 이사하기로 결정한다면 말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감옥에서 밤을 보냈어. 그래서 45일째 되는 날,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상자가 다시 엉망진창인 걸 알아챘어. 그래서 하루 종일 정리하기로 했어.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좀 지루한 날이었어. 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때인 것 같아. 이 영상의 스폰서를 말하려고 해. 그게 너야. 너 알잖아. 너. 거기 앉아서 그냥 보고 있는 너.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너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줘. 정말 고맙고 큰 도움이 돼. 어쨌든 다시 46일째로 돌아가서 46일째로 다시 집중해. 마을 주민들을 번식시키기 시작했어. 음식과 작은 농장을 주면서. 다음에 여기 올 때는 2명이 아니라 3명의 주민이 있기를 바래. 그 후에 다른 네더 섬으로 다리를 놓았어. 거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지 보려고. 다리를 놓고 있을 때 섬에서 상자를 발견했어.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버전의 스카이 블록 섬이었어. 그래서 용암 양동이를 훔치고 떠남. 다시는 이런 섬들 중 하나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함. 다시는. 그 후 금을 좀 농사짓기로 결심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개풀을 위해 마을 주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음. 몇 번 맞기 전까지는 조금 무서워졌음. 하지만 맞은 것 외에는 그냥 여기 앉아서 쉬고 있었어. 20분 동안 금을 캐고 있었어. 47일째 되는 날에 오버월드로 돌아왔어. 그리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개풀을 많이 만들었어. 말했듯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대신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서 확인해보자. 아직 아이는 없지만 괜찮아. 나머지 시간은 철을 녹이는 데 썼어. 갑옷 같은 걸로 나겟 만들고 그걸로 곡괭이를 만들어서 채굴했어. 밤새 돌을 캤어. 왜냐하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 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더 확장하고 싶었어. 진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규모 확장 작업을 시작했어. 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 돌과 나무를 캐고 배치했어. 그리고 점점 섬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 지금 새롭게 개선된 섬을 보여줄게. 봐봐. 얼마나 거대한지. 이제 건물과 농장 같은 걸 추가하기만 하면 돼. 그게 전부야. 이제 너무 커졌어. 그리고 54일째 되는 날, 다시 농장을 짓기 시작했어. 이번엔 당근과 감자를 따로 분리했어. 각각의 구역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밀을 심을 필요는 없고 어차피 마을 주민들과 농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지? 농장이 끝난 후 마을 주민거래소 작업을 시작했어. 사실 거래소라기보다는 오두막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공간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어두운 참나무로 짓고 싶었어. 그래서 어두운 오크 섬으로 갔어. 근데 도착했을 때쯤 이미 꽤 어두워지고 있었어. 그래서 빨리 나무랑 몇 개의 묘목을 챙겼어.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55일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의 새 집을 짓기 시작했어. 그리고 명확한 디자인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막 지었어. 그래서 계속 블록을 제거하고 교체했어. 그리고 그건 좀 엉망이었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본적인 장소 디자인을 완성했어. 근데 그걸 더 진행하려면 유리가 필요했어. 떠돌이 상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빨간 모래를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유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사서가 거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어. 에메랄드를 위해 유리를. 마을 사람들을 확인하러 갔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아직 번식하지 않았어. 그래서 음식을 더 줬어. 그리고 몹농장에서 화풀이를 했어.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그들이 번식하기를 바라면서 하루 종일 기다린 후 잠자기 전에 다시 확인하러 갔어. 드디어 번식했어. 이제 자라기를 기다려야 했어.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며칠 동안 다시 농사 지었어. 에메랄드를 쌓으려고, 거래를 시작하려고, 유리를 빨리 얻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동안 거래도 했어.
시간 낭비가 될 테니까 그들이 하루에 2번만 새로 고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9일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을 확인하러 갔어. 아이도 이제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 되었어. 이제 필요한 건 책장이야. 그리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사탕수수와 가죽을 통해서야. 그래서 사탕수수를 심고 금 농장으로 갔어. 피글린과 거래를 시도하려고. 뭔가 얻기 위해. 그래서 이 불쌍한 돼지들을 한참 동안 기른 후 결국 거래를 시작할 만큼의 금을 얻었어. 이 2 멋진 친구들과 여기서 기꺼이 나에게 공급해줄 화염 저항 무략과 가죽 5개. 그래서 책장을 만들 만큼 충분했어. 그래서 네더에서 성공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내가 이미 70개 가죽을 농장 상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맙소사 내가 너무 눈이 멀었어. 61일째에 우리는 여전히 사탕수수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안타깝게도 뼈가루로는 자라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는데 아니야. 사실 꽤 생산적이었어. 기다리는 동안 집을 지었어. 사탕수수가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다시 끝내지 못했어. 유리잔이 필요해. 유리잔 없이도 디자인이 충분히 보여. 그래도 꽤 멋져 보여. 아주 기본적인 집이야. 뭐 기대할 수 있겠어. 어쨌든 64일 아침에 드디어 충분한 사탕수수를 얻어서 책을 만들 종이를 만들었어. 강연대를 만들기 위해 3번째 주민을 드디어 만들기 위해 사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모래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거래를 했지만 에메랄드가 다 떨어졌다. 하지만 우연히 수성 거래를 얻었다. 완전히 우연히 얻은 거라 꽤 멋졌다. 어쨌든 다음 날에도 계속 거래를 했다. 유리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아빠, 그냥 유리 있는 섬으로 가라고. 고양이 타이와 물건들 있는 곳으로. 나도 그러고 싶지만 유리가 충분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 물건들이 많이 필요해. 더 거래를 해야 하고. 최대한 거래를 했는데 있잖아. 그는 유리와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매우 화가 나서 잠자리에 들었어. 그래서 66일째 되는 날 일어났어. 그리고 바로 모래섬으로 갔다. 모래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었다.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녹였다. 녹여서 업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업적책을 확인했더니 허스크가 모래를 떨어뜨린다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고. 그걸 읽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67일째 되는 날 사막섬으로 달려갔다. 섬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 허스크가 스폰되도록 시도해 보려고 해. 이걸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작은 오두막에 앉아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밤새 허스크가 하나도 스폰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쯤 되니 꽤 좌절감을 느꼈어.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이제 68일 아침이야.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거래를 통해 모래를 얻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갔어. 나는 그들에게 침대 하나 더 주고 음식도 더 줬어. 내 섬이 건축하기엔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을 때 왜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문제로 변하기 시작했어. 점점 황량하고 텅 빈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 근데 아무튼 업적에서 보게 됐는데 끝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다시 네더로 갔어. 다시 요새 지역을 둘러봤어. 작은 새가 알려줬어. 즉, 지도 한쪽이 그 위에 포탈이 있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봐봐. 그 위에 포탈이 있었어. 엔드 포탈을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금톱을 버렸어. 인벤토리에 있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확인했어. 아직 번식하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하루 종일 보내기로 했어. 섬 중앙의 조약돌을 나무로 교체하면서. 나무로. 내가 원하던 테마에 더 잘 맞았으니까. 그래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확인하러 갔는데 봐봐 또 한 명 생겼어. 이제 자라게만 하면 돼. 어쨌든 마을 사람 방문 후 섬이 불타고 있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가서 불을 껐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런데 왜 자꾸 화재를 일으키는 건 항상 조약돌 생성기야. 그 끔찍한 장치 말이야. 화재 사건 이후에
섬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완전히 새로 고치고 싶었어. 처음부터 전부. 모두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를 도구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 도구를 거래한 후 작업에 들어갔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허물고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세우려고. 그럼 이제 영상을 보여줄게.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100일을 한 블록 안에 담은 영상. 스카이블록에서 모든 것을 네모로 만들었어. 모듈식 섬 디자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네모 대신 원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 모든 것을 철거한 후 몹 그라인더 주변의 원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게 내주 원형 섬이 되었어. 그 후로 아주 빠르게 이어졌어. 나무 농장 섬, 네더 포탈 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섬. 그건 정말 쉬웠어.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그들을 그 안에 두는 게 정말 쉬웠어. 그리고 결과가 꽤 마음에 들어. 조금 네모난 느낌이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 보여. 주민 섬의 성공 이후 조약돌 생성기를 만들었어. 그걸 위한 섬을 만들었지. 이제는 아무것도 불타지 않을 거야. 조약돌 섬이 완성된 후에 저장 및 작업 기지 섬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버섯 섬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멋지잖아. 그리고 왜 거대한 버섯을 원하지 않겠어? 오, 저걸 좀 봐. 또 다른 섬이야. 뭐가 될까? 맞아, 연못 섬이야. 왜냐하면 멋져 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만든 게 너무 별로라 만회하려고. 어쨌든 다음은 마법부여 테이블 섬일 수도 있어. 근데 모르겠어. 내가 마법부여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지. 흑요석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은 책장이 있는 섬일 뿐이야. 일단은 그래. 이제 모든 게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졌으니 밑에 있던 플랫폼을 제거했어. 정글 섬으로 다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어. 묘목을 가져와서 나무 농장에 추가하려고. 그리고 자작나무 섬에서도 똑같이 했어. 묘목을 가져왔어. 집으로 가져와 심었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지옥으로 다시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제 무략을 만들 준비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블레이즈 막대와 블레이즈 가루가 필요했다. 그래서 다른 요새 청크로 달려갔다. 작은 블레이즈 스폰 플랫폼을 설치했다. 그리고 첫 번째 블레이즈가 스폰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공허 위에서 죽여야 했으니 막대는 없어. 괜찮아. 곧 2마리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제 첫 번째 블레이즈 막대가 생겼어. 블레이즈를 좀 더 사냥한 후에 막대가 충분해졌어. 집으로 돌아가서 양조를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 아니야. 네더월 농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챙겼어. 그리고 네더로 돌아가서 농사를 시작했다. 금을 좀 모았다. 피글린들과 거래해서 소울샌드를 얻으려고. 그때 깨달았다. 전에 거래로 얻은 물건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하지만 뭐 어쩌겠어. 어쨌든 피글린들과 거래해서 소울샌드를 꽤 많이 얻었다. 그리고 물병도 몇 개 얻었다. 분명히 무략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했어. 왜냐하면 모래가 거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물건들을 정리했어. 그리고 이제 88일째. 네더와트 농장 섬을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만들었던 건물을 그대로 복사하는 건 아니야. 지난번에는 네더 바이옴 섬 2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농장은 끝났고 기다리는 동안 자라기를 기다렸어. 양조대를 만들고 나머지 준비를 다 했어. 이제 필요한 건 느린 낙하. 즉시 회복 그리고 아마도 신속. 하지만 싸움에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밤새도록 깨어있기로 했어. 유령들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해야 했거든. 그래야 실제로 얻을 수 있어. 느린 낙하 무략을 위한 유령막을. 그래서 89일째 밤새 깨어있었어. 멜론 농장 만들었어. 반짝이는 멜론이 필요해서. 즉시 회복 무략 만들려면 쓸모없는 멜론 농장 하나 만들고. 이제 유령막 필요해. 그리고 네더 사마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게임이었어. 그래서 몹 그라인더 하루 동안 설정하기로 했어. 유령이 스폰되기를 기다리면서 마법 활을 얻으려고 노력 중. 더 좋은 활로 합치기 위해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리고 철 골렘들을 많이 죽였을지도 몰라. 모루를 만들 만큼 철을 얻으려고. 알잖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증거는 없어 어쨌든. 이 시점에서 모루를 얻으려면 철이 딱 4개 부족했어. 그래서 금 다 챙겨서 네더로 돌아갔어. 피글린들과 거래하려고.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이 피글린이 내 거래를 끝내고 내 금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사기치려고 했어.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지? 더 거래를 하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 주개를 만들 만큼 충분한 넉이 필요해서 집으로 향함. 모든 활을 챙기고 모루를 제작함. 그런 다음 모든 활을 더 강한 활로 결합함.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더 많은 갑옷을 거래함.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런 다음 XP가 다 떨어질 때까지 결합함. 그래서 더 많은 XP를 얻기 위해 금 농장으로 돌아감. 그라인더를 농사하는 것보다 더 빨랐기 때문.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녀석에게 거의 죽을 뻔함. 그거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좀 당황했어. 계속 때렸더니 결국 죽었어. 아무튼 반복해서 금 농장에 가고 갑옷을 마법 부여했더니 드디어 다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필요한 건 무량 만드는 것뿐이야. 그래서 네더워트를 수확했어. 어색한 무략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멜론을 수확했어. 반짝이는 멜론을 만들기 위해, 즉석 건강 포션을 만들기 위해 즉시 업그레이드하고 스플래시 포션으로 만들었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팬텀뿐. 오늘 밤에 올 거야.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 그들의 막을 가져가서 잠자리에 들었어. 94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어. 마지막 포션을 양조했어. 이제 내가 용과 싸울 시간이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가자. 끝으로 가는 거야. 바로 중앙으로 달려가. 타워 하나나 2개를 저격하면서. 그리고 가장 큰 기둥으로 가서 타워를 시작해. 거기서 2개 빼고 모든 크리스탈을 없애. 그리고 다시 타워를 시작해. 마지막 2개를 파괴하고 이제 용이야. 그래서 활로 한동안 저격함. 그가 앉을 때까지. 그리고 도끼로 한 대 3개 때림. 근데 그가 화를 냄. 나를 엔드 반대편으로 던져버림. 그리고 활 몇 발 더 맞고 날아감. 마지막으로 앉으러 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용이 죽음 쉬움 다시 한번 클랩. 이제 무슨 시간인지 알겠지 맞아. 엘리트라를 얻으러 가야 할 시간이고 오 마이 갓. 지난번처럼 10년 걸리지 않기를 바래. 이제 엔드 도시들에 도착했고 전체를 검색했어. 도시를 찾기까지 아마 2분 정도 걸렸어. 그리고 배가 있었어. 그래서 정말 안도했어. 여기서 몇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 왼쪽 오른쪽 맞고 중앙 위 아래. 슈커들에게 사방으로 밀려나며 배로 가는 계단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한번 슈커의 부양을 이용해 갑판 아래로 뛰어내려 엘리트라를 잡았다. 그리고 꽤 좋은 도구들도 챙겼다. 거기에는 꽤 좋은 물건들이 있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업적을 달성한 후 나는 빠르게 엔드시티에서 나왔다. 메인 섬으로 돌아가 용의 알을 잡았다. 포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 집섬으로 돌아오자마자 인벤토리를 정리하고 용의 알을 마을 사람들에게 줬어. 기분이 꽤 관대했거든. 그리고 97일째 흑요석을 가져오려고 다시 엔드로 갔어. 네더 포털 섬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되진 않았어. 좀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마지막 이틀 동안 오래전 그때를 기억하지. 작은 이 X2 공간에서 낚시하려고 했던 때. 근데 못했었지. 그래서 마지막 이틀을 보내기로 했어. 전에 못했던 걸 하면서. 결국 마지막 이틀 동안 낚시만 했어. 그게 전부야. 이유도 없었고 뭔가를 얻으려는 목표도 없었어. 내가 만든 낚싯대를 사용하고 싶었어. 오래전에 만들었던 건데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다시 해냈어. 하드코어 마인크래프트에서 또 100일을 생존했어.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평소 100일 영상보다 조금 짧아졌어. 작업하는 동안 몸이 좀 안 좋았거든. 그리고 이와 함께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야. 그러니 그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도 기대해줘. 봐줘서 정말 고마워. 내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100일 영상 사이에
트위치에서 자주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원하면 트위터를 팔로우해. 둘 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어. 그리고 화면에도 나와 있어. 어쨌든 모두를 사랑하고 감사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전하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디오스.